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2교시 케니지와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 시간입니다. TGIF, Thank God It's Friday.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자, 오늘은 제13강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이 흐름에 무관한 문장을 찾는 유형은 약간 쉬운 듯 하면서도 또 성급하게 풀다가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를 푸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이 글을 볼 때에, 먼저 글의 키워드나 또 토픽 센텐스, 다시 말하면 글의 요지를 찾고 난 다음에 어떤 글의 요지를 찾았으면은 만약에 이 부분이 글의 요지라고 한다면 나머지 1, 2, 3, 4 모든 번호 이 내용들이 이 주제와 일치하는지 하지 않은지를 계속 확인하고 체크해 가면 반드시 주제의 연관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실수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그 푸는 요령들을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보고서 어떤 내용일지 또 어떤 그 요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정도에 가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키워드일까요? 쭉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사이언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사이언스라는 것은 소셜 액티비티다 그랬네요. 자, 이렇게 뭔가 중요한 키워드나 글의 요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라든지 만화들은 때로는 포트레이는 원래 초상화를 그리단데 묘사한다 이 말이죠. 과학자들을 뭐로써? 로우너, 외로운 사람들로서 그냥 흰 실험 가운이나 입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뭔가 고립된 그런 실험실에서 계속해서 실험만 하고 있는 외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묘사를 한다 이 말이야. 자, in reality 실제로는 과학은 intensely 아주 강렬하게 social activity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글 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로우너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소셜 액티비티를 하는 사람이다. 앞에 하고 지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글 쓴 사람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과학이나 또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과학의 활동은 아주 강하게 소셜 액티비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사회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팀으로 일을 한다. 앞에하고 연결되죠. 그런데 그 팀들은 대학원생이나 언더그래주에이트는 대학생이고 여기는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들 다 같이 포함해서 팀으로 일한다. 물론 이것도 소셜 액티비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 1번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가주어 D가 진주어죠. good communicator, 좋은 커뮤니케이터, 서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communicator, good communicator는 social activity와 연관이 있나요? 예, 있죠. 이 연관관계를 보면 됩니다. 2번. 자, 조사 결과들은 no impact, 전혀, impact는 원래 충격 또는 영향, 조사 결과는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 할 때까지? shared 될 때까지. 동료들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동료들의 공동체에 의해서 공유될 때까지 세미나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료들의 커뮤니티, 동료들의 공동체에 의해서 될 때까지는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바로 소셜 액티비티와 연관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 다음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과학적인 지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지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막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끄는 건 아니다. 뭐로? 문제 해결을 막 그냥 과학적 지식을 서로 의사소통만 한다고 해서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뭐 하지 않으면 그것이 translate는 원래 translate A into B 하면 A를 B로 번역하다. A를 B로 뭔가 바꿔주다 그런 말인데 이게 쏭태니까 그것이 바꿔지지 않은 뭐로? 효과적인 공공의 정책이나 시민의 어떤 행동으로 대주지 않으면 그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은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자, 이것이 소셜 액티비티와 연관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리서치 페이퍼, 연구 논문들은 출판되지 않는다. 뭐 할 때까지는 동료들에 의해서 심사되지 않을 때까지는, 심사될 때까지는 이게 출판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이걸 또 동료인데 어떤 동료냐면 peer review process, 동료가 리뷰,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peer review라고 불려지는 그런 어떤 것에 있어서 동료들에 의해서 심사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는 출판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야 출판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소셜 커뮤니티와 연관이 있는 표현인가요? 예, 연관이 있죠. 피어 리뷰, 동료들의 리뷰, 검토 과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연구해서 페이퍼, 논문을 만들어도 출판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5번. 대부분의 과학적 인콰이어리, 어떤 의문, 문제에 대부분의 애들은 묘사하고 있다. 뭐를? 과학책에서 college student. 예를 들면 그럼 이 have가 동사니까 이렇게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가로쳐서 여기에. 그러면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쓴 과학 어떤 텍스트, 교재에서 묘사되어지는 거기에 써놓은 어떤 과학적 의문점의 많은 대부분의 애들은 모두 다 출판되어진다. 뭐로? 피어 리뷰 저널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에서 출판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연관이 있나요? 예. 여기에서 다 출판이 된다라는 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셜 액티비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거는 뭐예요? 예. 연관이 안 되는 건 아까 우리 물음표를 붙였던 거죠. 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이렇게 글의 주제와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당황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제하고 연관이 됐는지를 확인한다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가 나왔을까요? 예, 이뮨 시스템. 이뮨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면역 체계. 면역 체계라는 것은 바디의 디펜스다. 우리 신체의 디펜스는 방어죠. 뭔가 면역 체계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방어 장치다. 뭐에 대항하는? 포린, 외국이 아니고 우선 외부의 침입자, 박테리아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싸우는 바디 디펜스, 신체 어떤 방어 장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뮨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키워드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뮨 시스템은 신체 디펜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뮨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한다? 프로텍트하고 프리저브는 바디의 인테그리티를. 자, 인테그리티란 단어 또 나왔네요. 인테그레이트 하면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인테그럴, 뭐를 쪼개가지고 그걸 다 하나씩 다 합친
통합하다 그런 말인데 인테그리티 하면은 명사형으로 이게 진실성 그다음 진실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뭔가 결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성 또는 완전하다, 완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body의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우리 신체가 인테그리티하다는 말은 perfect 어떤 컨디션? 완벽한 상태. 그러니까 신체가 완전히 그냥 건강해. 그런 신체의 온전한 상태를 보호하고 preserve, 보존한다 이 말이죠. 이 면역 체계가. 이게 깨지면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체계라는 것은 이것을 한다. 자,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우리 신체가 온전하게 건강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걸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hostile. 자, hostile이라는 단어는 꼭 알아야 됩니다. hostile 하면은 나쁜 의미예요. 적대적인 그런 말이고 반대말은 hospitable이에요. hospitable은 여기서 나온 단어가 hospital이에요. hospital이 뭐야? 병원이라는 말이죠. 옛날 중세시대의 병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 굶고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고 막 이렇게 아픈 사람을 건물을 좋게 지어놓고 따뜻한 물로 목욕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니까 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대접을 잘 받는다. 그래서 거기를 hospitable에서 발전된 hospital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원래 hospitable은 환대하는, 대접을 잘해주는, 환대하는 이란 말이고 hostile은 반대말이에요. 적대하는,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침입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anti는 반대로 그런 말이고 body, 우리 몸의 반대로 뭐 항체라는 말입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는으로써 이걸 한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어떤 나쁜 박테리아나 균이 들어오면 그 인베이더 침입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싸우는 항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듦으로써 우리 신체의 온전한 건강 상태를 보호하고 보존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디펜스, 바디 디펜스를 계속 설명해 주는 말이죠. 1번은. 자, 2번 가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뭐를 면역 체계라는 것이 뭐 하기 시작해? 감소하기 시작해. decline. 뭐 한 다음에 사춘기가 지나면. 그리고 이 면역 체계가 이렇게 약화되는 것, 이것이 감소한다 했으니 이렇게 약화되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에이지, 나이와 관련된 vulnerability 하면은 전에도 이야기했죠. 취약성, 약함. 그러니까 연령과 관련된, 노화와 관련된 취약성과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점점 성인이 되면서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되고 이 면역 체계의 기능이 위크닝 약해지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노화와 관련된 취약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갑자기 지금 면역 체계가 바디 디펜스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면역 체계가 뭐 하는 거? 약해지는 거. 근데 이 약해지는 것이 나이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라는 것이 바디 디펜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에이징, 뒤에 여기도 에이징 나오죠. 나이를 먹어가니까 면역 체계가 약해지더라.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딱 보여요. 지금 2번은. 그런데 중요한 건 글의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방향으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3번, 4번을 보니까 여기서 계속 연결돼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되는 이 2번 문장을 빼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나머지가 다 여기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글의 흐름이 약간 2번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나머지 글은 이 바뀌어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가면 일단 3번을 보면은 이런
그 시스템, 이 면역 체계가 노화되어가는 그 자동 면역 이론에 따르면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노화의 자동 면역 이론에 따르면 그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디펙티브, 결점이 있어.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신체 자신의 조직과 distinguish A from B는 A와 B를 구별하답니다. 자신의 조직과 예비에서 침입한 조직을 구별을 못해. 그럼 구별을 못하면은 아군이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이 아군을 죽이고 난리가 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3번의 내용은 2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이런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결점이 생겨가지고 아군과 적군도 구별 못하고 막 세포 조직들이 싸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2번과 3번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은 지금 이 주제와 2번은 약간의 연관성을 갖고 약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연관성을 갖고 나왔고 2번하고 3번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면은 인간의 조직은 부상으로부터 리페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세포 조직의 리페어, 다시 수리하는 거, 부상으로부터. 그리고 질병에 있어서 이렇게 걸렸네요.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 부상을 당한 다음이나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인간의 그 세포 조직이 손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효과적인 치료가 리페어 그 조직을 뭔가 수리를 한다든지 다시 회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효과적인 치료가 발달을 한 이런 것들은 모두 생의학적인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이거는 여기에 나온 전체적인 면역 체계가 신체 방어 기제이고 또 노화가 됨으로써 면역체가 무너지는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 5분 가보겠습니다. 근데 신체는 그때 시작을 해. 뭐 하기? 스스로를 공격해버려. 아까 말한 것처럼 적군 침입 세포를 공격을 해서 죽여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야 됐는데 자기 세포를 스스로 공격을 해가지고 자해를 해버려. 뭐로써? 점점 나아가고 있는 점점 진행되는 노화와 함께 오토이뮨 자가 면역 질병이 인시던스 이거는 발생하는 거죠. 점점 발생함으로써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세포를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강이 무너지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또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겠죠. 자, 2번은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노화가 됨으로써 면역 체계의 vulnerability, 취약성이 생기고 자가 면역 기능이 weakening, 약화돼 가지고 자기 세포와 또 외부 세포를 구별을 못해서 결국은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하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글을 진행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어떤 내용이 뭐가 지금 글에 있는지를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읽고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문장은 지금 굉장히 기네요. 이게 한 문장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화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페이트르는 후원자입니다. 어떤 화가가 후원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치 누구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메디치 뭐 여기 이 궁정 뭐 이건 모양이죠. 전에 이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자, 딱 보면 뭔가 감이 오죠. 요것이 있을 수 있다. resulting ing가 뒤에 수식하고 있죠. 이거로부터 결과가 오게 되는 그 예술가. 그 예술가는 뭐겠어요? 페이트는 후원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 예술가의 의도. 어떤 의도? 뭔가를 produce. 화가니까 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어떤 뭔가야? 그 후원자가 감사하게 되고 즐길 수 있는, appreciate는 감사란 뜻도 있고 감상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또는 감사하다, 또는 원래 뜻은 진가를 인정하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어떤 작품을 그려내려는 예술가의 의도로부터 생겨나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화가가 자기 생각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후원자와 감정적인 의사소통, 주고받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아주 고립됐고 그림을 거의 평생 그림도 몇 개 팔질 못했어요.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형제의 어떤 리액션, 반응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 리액션. 그가 그린 그림들에 대한 자기 브라더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럼 이것이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나 보세요. 있나요? 예.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막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자기 그림에 대해서 브라더가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신경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죠. 때로는 예술가들은 종종 take pain 하면 수고를 하다 그런 말이에요. 뭐에 관해서 예를 써? 프레임은 원래 틀이죠. 틀. 뭔가 구조화시키고 틀을 짜고 그들의 작품을 프레젠테이션 드러내는 거죠. 뭐를 위해서? 그들의 예술을 비유어 자기 예술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예술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매우 특별해 뭐에 대해서 이 자기 그림의 어떤 그림에다 빛을 어떻게 넣어서 그림을 그리는가에 대한 매우 특별한 관심이 있을 때 자기 예술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서 뭔가 구도를 잡고 자기 작품을 내놓는 것에 관하여 아주 수고를 종종 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benefit for the viewers of their art 그랬죠. 이거는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기 예술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신경 쓰면서 그림을 그린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이 있겠죠. 3번. 그래서 그림은 소셜 프로세스다. 사회적인 과정이다. 잘 보세요. 사회적인 과정이라는 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뭔가 주고받는 것에서 사회적인 과정이 생기죠. 그래서 뭘 포함해서? 이모셔널, 감정적인 판단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서 예술가의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예술가의 일은 이거는 아주 더 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에 나타나는 오브젝트는 물건인데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의 대상을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색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중요한 사회적 디멘션은 차원, 범위, 중요한 사회적 차원이 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어떤 것들에 끌려? 친숙하고 뭐를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단지 expose effect,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친숙한 것에 더 끌린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어떤 그림에 나타나는 물건이나 색채는 중요한 사회적인 차원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에게 친숙한 물건이나 그런 색채를 가지고 그려라. 그게 노출 효과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자, 4번은 지금
이 주제와 연관이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이 있나. 여기는 지금 퍼밀리어 이런 말 나왔고 소셜이라는 말은 나왔지만은 감정적인 거를 그림을 보는 사람들과 뭔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법에 관한 이야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화가들이 기대할 수 없어.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한테 기대를 할 수 없어. 뭐 하기를? appreciate, 감상하기를.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 뭐를 가지고? 정확하게 똑같은 perception, 지각 또는 감정, 뭐하는 그들의 창조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똑같은 지각이나 감정으로 그들의 작품을 감상할 거를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들은 바랄 수는 있어. 뭐를?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same perception and emotion이에요. 그 화가하고 뭔가 똑같은 인식이나 감정의 어떤 approximate 하면 대략, 그러니까 꼭 그거는 아니지만 그거하고 어느 정도 approximation, 비슷한 것들을 좀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를 화가들은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죠.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approximation, 비슷한 어떤 인식이나 감정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죠. 5번은 상당히 좀 어렵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이 없는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 볼까요? 4번은 키워드가 당연히 딱 보니까 뭐예요?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은 역사적으로 비싸고 중요한 거다, 유럽에서. 매우. 그래서 소금의 소비는 뭐와 연관이 있다?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 지위와 연관이 있다. 자, 그럼 딱 첫 문장 읽으니까 소금은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 지위와 연관이 있어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럼 이거와 연관된 이야기인가 보죠. 중세시대에는 엄격한 히에라키 하면은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엄격한 계급사회인 그 중세시대에는 방식, 뭐 하는 방식? 사람들이 다인, 식사를 하는 방식. 이렇게 걸렸죠. 그리고 음식, 어떤 음식? 그들이 먹은 음식은 반영해서 뭐를? 그들의 사회에서의 위치를, 지위를 반영했어. 자, 이거는 소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뭐가 나왔냐면 사회적 지위와 연관됐다고 그랬는데 이 사회적 지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세시대에는 엄격한 계급사회였는데 사람들이 식사하는 방식이나 먹는 음식 자체가 그 사회에서 어떤 계급에 해당되는지 어떤 포지션에 해당되는지를 반영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소셜 스테이터스를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봐야 돼요. 소금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1번에서 로열티,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노빌리티, 귀족들은 높은 테이블에서 앉아가지고 식탁의 상단에 자리 잡고서 반면에 그들의 사회적 인퍼리어, 열등자들은 더 낮은 테이블에서 먹었어요. 자, 2번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소셜 스테이터스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회적 지위를. 그런데 특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 엘리트 계층의 귀족 같은 엘리트 계층의 거기로 허락을 받은 특권층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들만 소금에 액세스,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소금은 높은 테이블에 그릇에 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상단에 앉은 사람들만 소금을 접근해서 먹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소셜 스테이터스에 관한 1번, 2번 계속 설명을 하고 이것을 결국은 소금하고 연관을 시키죠. 예, 소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고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이 소셜 스테이트를 설명하기 위한 것들로 이야기를 끌어갔어요.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그런데 그 솔저라든지 셀러리라는 단어의 뿌리, 어원은 트레이스, 추적하다인데 수동태니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라틴어 단어, 뭐와 관련이 있는
소금을 주거나 받는 것과 관련된 라틴어 단어. 이거는 갑자기 솔트라는 단어의 오리진, 뭔가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표현, 사회적 디바이드, 사회적으로 나눠져 있어. 다시 말하면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 것의 이런 분명한 표현은 뭐에서도 나타나? above the salt, 소금 위에, 이런 말에서도 나타나. 그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bove the salt 하면은 누군가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을 언급할 때 그런다. below the salt 하면 소금 아래. 그러니까 소금 위에는 좀 높은 상단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층이, 지위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below the salt라는 것은 lower rank를 의미하고 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 하층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5번도 연관이 있겠죠. 자, 쉽습니다. 4번은. 자, 5번은 하나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5번은 건너뛰고 여러분이 풀어보고요. 6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어떤 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인지 찾아볼까요? 이 타우브란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발견했습니다. 강한 증거를 발견했대요. 확실한 증거를. 무슨 증거일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뭐가? 뇌가 뭐일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이 뇌겠죠. 이 쓰는 뇌 자신의 플렉서빌리티에 의해서. 자, 여기 이제 주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뇌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플렉서빌리티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강한 증거를 이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플렉서빌리티 합니다. 플라스틱시티인데 이 플라스틱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뽑아낸 물질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원래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는 이 석유에서 뽑아낸 액체를 뜨거운 그 액체를 어떤 틀에다 부으면 그대로 모양이 다 만들어요. 틀에 따라서 수많은 모양이 만들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하면은 플렉서블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연성이 있는 뭐든지 다 모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플렉서빌리티를 여기는 가소성이라고 했는데 가소성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유연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뇌는 뇌 자체에 가지고 있는 유연성, 뭔가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에 의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유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야? 한쪽 팔, 스트로크는 여기서 원래 스트로크는 스트라이크의 명, 때리다 그런 말인데 스트로크는 치다 이런 말인데 때리다. 이 스트로크가 어떤 팔이 나왔으니까 몸의 의학적인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는 뇌졸중이라는 뜻이에요. 뇌졸중. 예, 혈관이 탁 터지거나 그냥 그래가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뇌졸중을 통해서 한쪽 팔의 사용을 한쪽 팔을 못 쓴 사람들이 자, 뇌졸중이 하고 한쪽 팔 마비가 왔어요. 못 써요. 이 사람들이 have been trained, 훈련 받아왔다. 자기들이 훈련하는 게 아니겠죠. 재활치료를 받아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마비된 그 한쪽 팔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뭐 해가지고? 잘 보세요. 좋은 팔. 그러니까 팔이 두 개인데 하나는 선선 마비가 왔고 한쪽은 멀쩡한 팔이에요. 이 멀쩡한 팔을 리스트레인 함으로써. 자, 일단은 이 리스트레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스트레인이라는 단어는 스트레인 하면은 원래 이 뜻이 잡아당기다 그런 말이에요. 잡아당기다. 좀 더 이제 여기서 발전된 말은 긴장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인이 긴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리스트레인 하면 잡아당겼는데 또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뭐 못하게 하는 거지. 억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constrain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코가 붙으면 투게더 함께해요. 다 사방에서 다 잡아당기고 있어.
꼼짝을 못 하겠죠. 그래서 강제하다, 강제로 뭐뭐하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constrain 하면. restrain은 억제하다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정상적인 팔이 restrain 되도록 해. 근데 여기 보면 어법적인 거 좀 설명하면 by ing 뭐뭐 함으로써고, 자,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팔을 가짐으로써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야. 뭐뭐 하게 하다.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 관계가 보통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여기는 왜 ed이 붙은 과거분사가 나왔냐면 이 관계가 수동일 때.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팔이 restrain 아까 억제하다라고 그랬죠. 억제하는 게 아니고 억제되도록 함으로써. 지가 억제하는 게 아니죠. 신체의 일부니까 내 명령에 의해서 너 좋은 팔을 좀 많이 쓰지 마. 좀 넌 적게 써. 이렇게 억제되게 함으로써. 그리고 being by ing니까 계속 병렬로 being 그랬습니다. ing forced 억지로 못하게 dead one 여기서 죽은 것은 이 팔이겠죠. 이 손상 뇌졸중으로 손상당한 이 팔 죽은 지금 마비된 그 팔을 분명히 그 팔을 뭐해? 계속 사용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딱 신호를 보내가지고 정상적인 팔은 점점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마비가 온 팔은 계속 쓰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플렉서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뇌의 유연성이에요. 내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신호를 보내갖고 어쪽은 못 쓰게 하고 다른 쪽은 더 쓰게 하는 이게 플렉서빌리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테크닉 어떤 기법이라고 하냐면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 constraint는 아까 강요를 했으니까 강제 induce는 유도하다 말하니까 강제 유도 운동 치료법 강제 유도 운동 치료라는 그런 용어로 불려지는 거예요. 자, 비록 뭐하지만 자, 비록 뭐일지라도 그 뇌의 그쪽 어떤 부분이 뭐하는 팔을 통제하는 그 뇌의 부분이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CI 강제 유도 운동 치료법은 뇌로 하여금 뭐하게 새로운 만약에 어떤 뇌 그거를 조절하는 어떤 뇌 어떤 부분이 손상을 당하면 새로운 어떤 뇌의 다른 부분을 열게 만들어 뭐하기 위해서 이런 죽은 림이라는 말은 원래 사지 팔다리 사지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암이겠죠. 뭔가 마비된 암을 더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플렉서빌리티와 관련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자, 다른 말로 하자면 뭔가를 잘 배운다는 것은 필요하다. 더 적은 뇌의 힘을 사용하는 더 적은 뇌의 힘을 필요로 한다. 더 많이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뇌를 더 효율적으로 한다. 뭔가를 잘 배우는 것은 뭔가를 잘 학습하는 것은 브레인 파워를 더 적게 필요한다. 많이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너의 뇌를 더 효율적으로 한다. 자, 이것이 뇌의 플렉서빌리티와 연관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면 되겠죠.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연관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없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결과가 have been produced 현재 완료 수동태죠. 만들어져 왔다. 뭐에 있어서? speech impairment는 repair 하면은 다시 짝을 맞춰서 수리하는 거고 impair는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그래서 손상. 그러니까 speech impairment는 언어 손상, 언어 장애 같은 거예요. 심지어 난독증, 글을 못 읽는 거죠. 난독증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가 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비슷한 결과는 앞에 나온 뇌의 플렉서빌리티가 작동이 돼가지고 뭐 언어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추론해 볼 수 있죠. 연관시킨다면. 그 다음에 4번은 비록 이런 연구가 아직도 초기 단계이지만 뭐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 뇌의 뭐가 플렉서빌리티, 이 탄력성, 가소성이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어떤 에이지 디클라인, 노화 쇠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뭔가 보아야.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쪽이 좀 어두운해지면 다른 쪽이 더 발달되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플렉서빌리티라고 했으니까 명쾌하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3번이 연관이 없는, 그래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만 하고 8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볼까요? 이게 뭐죠? 우리 보통 4, 3, 4인치, 3인치 뭐 이런 화면이 있죠? 이게 4고 이게 3이고 이런 조그만 표준 4.3 비디오 스크린으로 어떤 기록물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나서 그 똑같은 기록물을 와이드 스크린은 이렇게 16구는 이렇게 더 긴 거죠. 이걸로 수신하는 걸 똑같이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도 비교적 알아차린다. 뭐를? 리들 에너지 체인스를. 자, 이제 딱 보면 이게 중요한. 약간의 에너지 변화를 화면에 우리가 보는 화면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뭔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것과 연관이 있는 어떤 리틀 에너지 체인지와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보면 빨리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조그만 스크린을 큰 HD TV에다가 이제 이렇게 스위치 바꾸게 되면 그러나 에너지 변화는 쉽게 분명하다. 화면을 적은 것에서 보다가 큰 것에서 보면 뭔가 에너지 변화가 팍 일어난다. 그러면 연관 있죠, 이거? 분명하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이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다. 어떤 영화냐? 풍경을 강조하는 영화들은 뭐 실제적인 풍경, 우주선이라든지 뭐 전쟁씬 같은 이런 영화들은 보여져야만 한다. 뭐야? 큰 스크린을 해서 뭐 하기 위해서? 토탈 임팩트. 어떤 전체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그런 영화를 보면 막 긴장도 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에너지가 팍팍 나와야 돼요. 자, 2번 연관이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토탈 임팩트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한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shows, feature, 인터뷰를 특징으로 하는 쇼. 인터뷰라는 말은 가까이 얼굴에다 이렇게 들이대고 찍는 거죠. 그건 종종 보여준다. 사람들을 클로즈업 샷이나 이런 건데 프레임 아웃, 모든 것은 프레임, 그 화면 프레임 틀 밖으로 다 내보내고 단지 사람의 머리나 어깨만 나오게 한다. 이것이 지금 에너지 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죠. 금방 나오죠. 3번. 4번은 비록 여러분이 적절한 conversion, 어떤 대화하는 방법들을 사용해 aspect ratio, 그러니까 aspect은 뭐 측면 ratio 비율, 측면 비율을 위해서 어떤 적절한 컨버전 메소드를 사용할지라도 또는 그러한 큰 이미지를 조그만 비디오 스크린에다 막 쥐어짜서 줄여서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지 크기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 크기를 줄일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지는 아니지만 이벤트 에너지, 뭔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를 뭐 할 수도 있다? 리듀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벤트 에너지 그랬으니까 관련이 있죠. 4번. 그 다음에 클로즈업, 아주 가까이 된다든지 인듀시브 시퀀스는 원래 연속하다 그런 말인데 근접 촬영 뭐 연결법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주 댄스 오디오 트랙, 아주 그냥 빽빽하게 오디오 트랙을 막 넣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에스테틱, 미적인 에너지를 조그만 비디오 스크린에서 미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조그만 에너지 스크린에다 담아야 미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나 그것들이 큰 대형 영화 이미지와 경쟁할 수는 없고 높은 볼륨의 서라운드 소리하고는 경쟁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약간의 미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연관이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답이 몇 번인지 나왔죠? 3번님이. 자, 8번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별로 어려운 유형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은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와 이 글의 요지를 찾고 나머지가 그 글의 요지와 연관성이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